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는 기초화학 파트 강의를 하고 화학의 이제 기초적 내용을 여러분들과 이제 한 5주나 거쳐서 오늘 완성을 좀 할 텐데,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화학이라는 단원 자체가 생소할 수도 있고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력이나 또는 어떤 암기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과목이 이 화학 과목이 아닐까 싶고요. 이 화학 과목을 대할 때는 일단 처음 지금 하는 강의들은 필요한 암기 부분 이건 꼭 암기를 해주셔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고요. 기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일단 보시면 뭐 쭉 이제 화학원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기초 파트에서는 화학원의 중요한 내용들 여러분이 꼭 제가 우리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화학을 배울 때 좀 필요한 내용들, 좀 숙지돼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하는 단원이니까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페이지를 피면 뭐 불의 발견, 그다음에 뭐 철의 이용,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면 나중에 한번 잠깐 더 살펴볼 거고 지금은 기초를 잠깐 설명합니다. 어디부터 설명할 거냐면 한 장 더 넘겨서서 5페이지에 화학의 구성 성분이라는 거. 자, 여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실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화학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보자. 이쪽에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이제 화학의 기초. 화학의 기초라는 단원을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근데 여기서 뭐가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설명을 먼저 할 수 있어. 자, 우리가 이런 컵에 물을 담아둡니다. 컵에 물을 담아뒀으면은 이 컵에 담긴 이 물, 그죠? 이 물을 뭐라 그러지? 물을 뭐라 그럴까요? 컵에 담긴 물, 그럼 이 물은 뭐라 그럴까? 이 물은 우리가 화학적 말로 한번 화학적 용어로 쓰자면 물질이라 그래요.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요, 어떤 입자들이 모여서 형태나 성질을 갖는 덩어리가 되는 걸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분필도 뭐죠? 분필도 물질입니다. 물질. 지우개도 물질이고 사람도 물질이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입자들이 모여서 된 어떤 형태를 갖거나 성질을 갖는 집단, 이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이에요. 그냥 물인 거죠. 자, 근데 이 물이라는 거를 구성하는, 이 물은 하나의 입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하나를 살짝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띄어놨습니다. 그겠지? 요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물이 될 테니까 입자가 엄청나게 많겠죠. 여기는 이 구성하는 입자는. 자, 물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 하나를 이렇게 띄어냈습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럴까? 물을 구성하는, 물의 성질을 띠는 여러 가지도 있을 겁니다. 가장 작은 것들을 요거 구성하는 걸 살짝 띄어냈습니다. 띄어냈어. 요걸 뭐라 그럴까? 요걸 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자. 요걸 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자. 그럼 분자의 정의가 나오는 거죠. 자, 일단 요 물이라는 성질하고 이 분자라고 하는 이 중에 하나를 띄어낸 요 성질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요 성질이 모여서 이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요 성질이나 요 성질은 같은 겁니다. 그렇지? 사람이 야구 경기장에서 야구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한 사람 띄어냈으면 얘는 사람 아닌가? 사람 맞죠? 모여서 된 거잖아. 어떤 성질을 만들었든 그 성질을 갖고 있는 놈을 한 사람 띄어낸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입자 중에 하나를 살짝 띄어내면 이거는 분자라고 하는 거고, 그럼 분자의 정의는 뭘까요? 분자의 정의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죠. 그런데 이때 주의사항이 있어.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인 건 사실인데, 이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인 건 사실인데 물질의 뭐를 그대로 유지하죠? 성질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거를 우리는 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의 개념은 그 물질을 이루는 입자 중에 하나인데 그는 그 성질을,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띄어야 한다. 성질이 변해서는 안 된다. 자,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분자의 정의가 뭐라고요? 물질의 성질을 띠는 작은 입자, 이걸 분자라고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 분자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많이 봅니다. 분자는 어떻게 쓰죠? H2O 이렇게 쓰잖아요. 많이 본 거죠. 그죠? H2O. 자, 이게 이 물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인데 이걸 더 확대해 보니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이걸 구성하는 작은 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더 쪼갤 수 있겠죠. 이걸 더 쪼개. 이걸 더 쪼개. 더 쪼개. 더 쪼개면 수소도 나오고 산소도 나올 겁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원자라고 하는 거죠. 원자. 이런 걸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원자의 정의도 나온 거야. 원자의 정의는 뭐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의 정의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근데 분자의 정의하고는 뭐가 다를까? 분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작은 입자란 말이야. 그런데 뭐가 안 바뀌어야 되죠? 성질이 바뀌지 않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 그런데 이 분자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얘네들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자쌍을 공유하고. 그럼 이거를 다 끊어버리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산소, 수소, 수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이런 걸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물이라고 하는 붙어 있었던 놈의 성질과 얘네들의 성질은 같나 다르나? 완전히 달라요. 그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질의 성질을 띠지 않죠. 단지 뭐 한 거죠?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걸 원자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 분자, 물질의 정의죠. 아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기본부터 정확히 알자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물질을 구성하는 건 분자, 원자라고 했는데 몇 개를 더 첨가를 해서 설명을 해보면, 자, 물이 분자가 됐을 때 물에 있는 하나 입자를 하나를 떼어냈을 때 얘네들의 성질은 뭐 한다? 안 바뀐다. 근데 어떤 과정을 거쳐 성질이 안 바뀔까? 즉 얘네들이 이쪽으로 변화가 진행이 되면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말은 얘네들은요, 성질이 안 변하는 변화를 우리는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라는 화학 용어를 씁니다. 어떤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변화를 뭐라 그러죠? 물리적 변화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분자를 원자로 바꿨을 때는 성질이 바뀌겠네요. 그죠?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렸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변화입니다. 성질의 변화. 그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죠. 자, 이 물리적 변화냐 화학적 변화냐 아주 중요하고요. 특히 우리는 이 화학 변화를 뭐라고 하지? 이거를 화학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배우는 모든 화학 반응들 전부 이런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게 화학 반응입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거고, 혹시 물리적 변화가 생기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있을까요? 즉 성질이 변하지 않는 형태의 변화들은 대표적으로 상태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상태의 변화. 고체, 액체, 기체되는 거 있죠. 그죠? 이거는 그 물질들이 서로 형태나 달라질 뿐이지 그 분자의 성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와 화학 변화의 대표적인 거예요. 알겠니?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걸 또 좀 자세히 봅시다. 지금 이해만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이게 물리적 변화고 화학적 변화입니다. 자, 그럼 하나를 잠깐 참고로 보면 물리적 변화 한번 보죠. 물리적 변화. 좀 더 자세하게만 설명하죠. 자, 물리적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지? 우리가 쇠고기를 잘라다가 가루를 냈다. 쇠고기를 분쇄기로 분쇄시켰다. 그 고기 아니야? 고기잖아요. 그럼 무슨 변화라 그래요, 이런 건? 물리적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대로 쇠고기를 잘라가지고 토막 이렇게 보관을 했다. 이것도 역시 물리적 변화예요. 그것도 다 쇠고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변화가 물리적 변화죠. 모양이나 크기는 바뀌지만 성질은 바뀌지 않는 변화지. 근데 그 모양이나 크기가 왜 바뀌는 걸까? 그게 중요해요. 물리적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요? 왜 물리적 변화가 생기는 거죠? 왜 물리적 변화가 생겨? 근본적인 힘이
분자 간의 인력입니다. 근본적인 물리적 변화를 생기는 원리는 분자들 사이의 인력입니다. 자, 얼음 같은 경우는 물 분자들의 거리가 어떻죠? 얼음 같은 경우는 물 분자들의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워서 조밀하게 굉장히 강한 힘으로 붙들고 있는 거지. 근데 물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이 분자 간의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느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렁출렁 거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가 되었다, 수증기가 되었다면 어떻게 된 거죠? 아예 분자 간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로워지니까 얘네들은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 변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다? 분자 간의 인력이다. 분자 간의 인력이다. 자, 분자 간의 인력을 다시 그림으로 표시합니다. 분자 간의 인력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 물 분자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물 분자, 이거 물 분자, 물 분자, 물 분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쫙 있을 거예요. 이런 물 분자들이 서로 이 분자와 이 분자 사이 뭐가 있어요? 힘이 있겠죠. 힘이 다 작용합니다. 그죠? 이 작용하는 힘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거리가 가까우면 인력이 세지겠죠. 세지면서 꽉 잡고 있다면 얘네들은 우리는 고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얼음이다. 근데 약간 가열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느슨해질 거예요. 그렇지? 열을 가하게 되면 이러한 달라서 가까이 붙었던 입자들의 거리가 좀 느슨해집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걸 더 가열하게 되면 완전 날아가겠죠. 그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 이런 걸 수증기, 기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작용하는 걸 보면 분자 간의 인력이 이 고체가 가장 뭐하죠? 클 겁니다. 거리 가까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체일 테고 그 다음 기체이겠죠. 맞니? 자, 이게 분자 간의 인력으로 그 입자들을 서로 붙들려는 힘에 의해서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는 어떤 거에서 변화가 될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힘을 적게 하면 된단 말이죠. 적게 한다는 얘기는 이 입자들의 무엇을 증가시키면 될까요? 움직임을 증가시키면 될 것 같아요. 얘가 가만히 있을 때는 열심히 붙고 있지만 열을 가해주면 이 입자들이 어떻게 되죠? 막 움직입니다. 운동 에너지가 커져요. 운동 에너지 커지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 얘네들이 갖고 있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렇죠? 약해집니다. 자, 분자 간의 인력은요, 얘네들 사이의 상태 변화하는 데 중요한 힘이고, 이런 걸 변화시킬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주로는 온도고요. 그 다음에 압력이 이런 변화를 줍니다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내용들의 설명 중에 하나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분자 간의 인력이 중요한데 분자 간의 인력 중에 이 분자 간의 인력이 나오면 꼭 기억할 말이 있어요. 끓는 점, 녹는 점이라는 말이 따라 나온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다라는 말은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라는 말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줘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근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라는 얘기죠. 혹시 끓는 점이 뭘까요? 끓는 점이 뭐죠? 끓는 점은 액체가 뭐로 되는 온도니? 기체로 되는 온도야. 그냥 단지 이렇게만 생각하자고. 자, 녹는 점은 뭡니까? 녹는 점은 녹았다.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죠. 그럼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온도, 이런 건 결국은 무슨 힘을 끊어내는 거죠?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야 돼요. 근데 물질마다 분자 간의 인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럼 결국은 가열했을 때 그 분자 간의 인력을 끊어내는 온도는 다 다르죠. 이 다른 온도가 끓는 점이고, 끓는 점, 녹는 점은 물질마다 전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건 물질을 구별하는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런 건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는 거죠. 밀도라든가 끓는 점, 녹는 점이라든가 용해도라든가 이런 거는요, 물질이 순수하게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물질의 상태 변화. 상태 변화는 이 물리적 변화의 대표적인 상태 변화입니다. 상태 변화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분자 간의 인력 때문이다. 분자 간의 인력을 변화시키면 상태가 변한다. 분자 간의 인력이라는 건 분자를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그럼 내가 열을 가해주면은 분자 간 인력은 세질까요? 약해질까요? 열을 가해주면 분자들 움직임이 커요. 움직임이 크니까 지네들끼리 잡는 힘은 약해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상태 변화를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봐요. 상태 변화는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맞죠? 고체, 액체, 기체. 자, 고체가 뭐였죠? 분자 간 힘이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액체는 그 다음 큰 거, 가장 작은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상태가 있는데 요거를 용어를 한번 꼭은 기억을 하셔야 돼. 고체가 액체가 되네. 이걸 뭐라 그래요? 융해입니까? 용해입니까? 용융입니까? 융해라고 합니다. 그죠? 융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건 융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액체가 고체가 되는 건 뭐라 그래요? 응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응고되었다. 응고. 액체가 기체를 되는 건 뭐라 그러죠? 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체가 액체되는 건 뭐죠? 기체가 액체되는 건 액체가 되었구나. 액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체가 기체되는 건 뭐고 기체가 고체되는 건 뭐지? 액체를 거치지 않네. 이런 거는 승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거는 상태가 바뀌는 변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하는 겁니다. 용어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용어는 중요해요. 자, 기화되었다. 기화되었다는 뭐가 됐다? 액체가 기체되었다. 액화되었다. 그럼 뭐가 되었니? 기체가 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태들이 이렇게 변화하면 융해되건 응고되건 기화되건 액화되건 승화되건 얘네들의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유는 무슨 힘의 차이 때문이다? 분자 간의 인력 차이 때문이다. 근데 분자 간의 인력 차이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분자 간의 거리 차이다. 상태가 변하는 이유는 분자 간의 거리 차이다. 맞죠? 분자 간의 거리가 멀면 분자 간의 인력이 어때? 작아지니까. 역시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용어는 기억해 주시고. 이걸 또 한번 잠깐 보면 가장 에너지가 많은 게 누굴까요?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가장 에너지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누굴까요? 기체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는 액체고요. 그 다음에는 고체예요. 자, 고체라는 표현은 보통 이렇게 설명하죠. 애들한테는 여기 A 공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점은 우리 가만히 있잖아. 이건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인 거야. 고체. 서로 무언가 억압에 의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우리. 그죠? 근데 이게 쉬는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앉아 있지 않아. 그지? 물론 앉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돌아다녀요, 이 공간에서. 여기 액체 상태죠? 수업이 끝나면 집으로 가잖아, 각각. 그죠? 이러면 이게 기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수업 끝나면 기분이 더 좋잖아. 에너지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많은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에너지 제일 적어요. 그죠? 고체인 순간이 에너지가 제일 우울한 시간이고 좀 괜찮고 엄청 괜찮죠. 마찬가지예요. 고체 에너지가 1이면 액체는 10이고요. 기체는 1000이 넘어요. 그죠? 상대적 비율이. 에너지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럼 만약에 융해가 일어난다면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융해가 일어난다면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에너지를 방출할까요? 자, 1이 10이 돼야 돼요. 그죠? 9만큼이 모자르니까 외부에서 뭐야?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수되니까 외부에서는 그 열이 없어졌네. 그 외부는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또 반대로 이게 뭐야? 응고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액체가 고체가 되면 10이 1이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겠죠. 그러니까 주변이 더워지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의 변화가 생겨서 온도를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상태 변화 시에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열을 방출할까요? 자, 상태가 변하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열이 방출될까? 좀 보시면 열이 방출하려면 많은 데서 어디로 가야 돼? 적은 데로 가면 되겠네요. 자, 기체가 액체가 되면 열이 뭐하죠? 방출이 될 겁니다. 1000이 10으로 바뀌면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방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는 건 어떤 상태 변화? 액화. 액화인 경우에는 열이 뭐한다? 방출된다.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이렇게 넘어가면 열이 방출되겠네. 그죠? 응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승화인데 뭐가 뭐로 되는 승화입니까?
승화는 맞죠? 승화는 되는데 뭐가 뭐로 되는 거야? 많은 거에서 정으로 가야죠. 그죠?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거.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형태가 열을 방출. 열을 흡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죠? 열을 흡수하는 경우는 반대겠네요. 그죠? 얘는 융해 정도 되겠고, 융해, 그 다음에 기화 되겠고, 기화, 그 다음에 승화인데 얘네들은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정도 될 겁니다. 자, 열을 방출하고 흡수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상태 변화는 보통 화학 반응식에서 표현할 때요, 이렇게 상을 표시합니다. S라고 합니다. S는 무슨 상을 얘기해? 고체를 얘기하죠. 솔리드 고체. 그러니까 NaClS 이런 뭘 얘기하는 거죠? 소금 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금 결정. 자, Na 그다음에 L이라는 게 있죠. 그죠? L 액체를 얘기하죠. NaCl L.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상태 변화를 표시하는 상태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L은 액체입니다. 그럼 소금 액체예요. 소금 액체가 뭐죠? 소금 자체를 가열해서 녹인 액체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 순수한 물질입니다. 액체. 그 다음에 NaCl G 이건 뭐예요? 소금을 기체로 만든 거예요. 가열해서 얘네들을 다 공기기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죠?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겠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NaClAQ 이건 뭘까요? 이건 수용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하고 차이가 뭐죠? 요거는 두 가지 물질에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이에요. 그죠? 이런 건 수용액이라고 해. 이런 걸 보통 혼합물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나중에 가르쳐 드립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상태 변화입니다. 화학 반응식에 이런 상태가 들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NaCl이 NaL로 바뀌었네요. 열이 흡수됩니까? 방출됩니까? 열이 흡수됩니까? 방출됩니까? NaCl이 NaL로 바뀌었네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죠. 고체가 액체되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L이 G로 됐네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진행이 된다. 자, 물리적 반응에서는요. 일단 이런 상태 변화를 기억하시고, 자, 여기서 나와서 하나 더 얘기해주면 끓는 점, 끓음이라는 거하고 여러분 증발이라는 것도 잠깐만 구별하자고요. 끓음하고 증발의 공통점이 뭐죠? 끓음이 뭐야? 끓음. 우리 끓는 점 그러면 끓는 온도잖아요. 자, 우리가 끓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가 뭐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게 끓음입니다. 맞죠? 증발도 뭐죠? 증발도 액체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기체로 바뀌는 게 증발 아닌가요? 맞죠? 물이 증발했다. 액체가 기체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얘네들 전부 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상태 변화가? 기화가 벌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기화가 벌어지는 상태 변화는 동일한데 끓음과 증발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끓음과 증발은 같아야 달라요. 우리가 라면을 증발시켜 먹었다. 이런 말 쓰나요? 안 쓰잖아. 그죠? 라면 증발, 국을 증발시켜 먹자. 뭐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그런 거 증발이 아니는 건데 국을 끓여 먹는다 그러잖아. 그럼 끓음과 증발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겠네요. 분명히 상태 변화는 동일합니다. 액체가 기체되는 방법은 동일한데 내용은 다르죠. 끓음이 뭐예요?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의 기화입니다. 끓음은 액체 내부에서의 기화입니다. 자, 액체 내부에서 기포가 생기는 거죠. 액체 자체가 그 안에서 액체가 뭐로 바뀌니?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거야.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되겠어? 물에서 갑자기 얘가 그 안에서 기체가 돼버리면 가벼워지잖아요. 가벼워지니까 그게 위로 올라오는 현상, 이걸 끓음이라고 해요. 그럼 물 안에서 기화가 되려면 온도가 어때요?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 기화가 되는 그 온도를 뭐라 그러는 거죠?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증발은 뭐예요? 증발은 액체 표면에서의 기화입니다. 그죠? 액체 표면에서의 기화입니다. 증발이 일어나든 끓음이 일어나든 표면에서 기화는 일어납니다. 그죠? 표면의 기화 현상은 다 일어나죠. 근데 온도가 다르겠죠. 그죠? 자, 끓음과 증발의 차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더 본강에서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개념만은 좀 이 기억은 좀 해주십사 싶은 거죠. 끓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죠?
이게 아무렇게나 끓는 게 아닙니다. 끓으려면 상황에 따라 조건이 필요하죠. 그 조건이 뭘까? 반드시 증발된 압력과 증기압이죠. 외부에서 누른 압력이 같을 때만 끓어요. 그러니까 이 끓음의 조건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증기압이라 그래요. 증발된 압력과 누가 같을 때? 외부압이 같아. 자, 여기서 말하는 외부압은 기본적으로 무슨 압력이죠? 대기압이겠죠? 맞겠지? 대기압. 그러니까 외부압이야. 근데 외부압은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외부압과 같아지면 끓어요 라는 거고요. 이때의 온도를 뭐라 그래? 끓는 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는 거죠. 자, 이건 좀 일단은 나중에 좀 자세히 볼 거고요. 일단 이 정도로만 이해하자. 증발된 압력과 누르는 압력이 뭐 할 때? 같을 때 끓는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가면은 밥이 설익는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왜 설익겠어요? 산 높이 올라가면 뭐가 작아지죠? 외부압이 작아져요. 외부압이 작아지면은 많이 증발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 적은 온도에서도 증기압이 차버리면 같아지면 그냥 끓는 거야. 막 50도, 60도에서도 그냥 끓는 거예요. 현상만 끓는 거지 실질적으로 온도는 5, 60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익죠. 그래서 더 올리려면 뭐 해야죠? 그 위에다가 돌멩이나 무거운 거 올려놓잖아요. 올려놓는다는 건 외부압을 증가시켜서 증기압을 증가시킬 수 있으려면 온도를 더 올릴 수 있다는 거겠죠. 뭐 그런 표현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물리적 변화의 상태 변화라는 걸 지금 대표적인 걸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시 얘기합니다. 물리적 변화라는 것은 성질의 변화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럼 성질의 변화가 안 생긴다면 우리 화학에서는요. 어떠한 인력들이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분자 간의 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분자 간의 힘의 변화를 주는 변화는 전부 무슨 변화니? 물리적 변화인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변화를 주어서 어떤 변화를 시켰다. 이런 건 전부 다 물리적 변화라는 거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하는 게 화학적 변화예요. 화학적 변화는 완전히 성질이 뭐 하는 거죠? 달라집니다. 화학적 변화. 화학적 변화는 성질이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죠? 화학 변화, 화학적 변화, 성질의 변화. 성질의 변화가 생기는 걸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근데 성질이 왜 바뀔까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왜 바뀔까? 아까 예로 든 거 잠깐 보면 물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물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공유결합상이 두 쌍이고 이 원소들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맞죠? 이런 식의 물인데 이 물이 요 결합하는 걸 끊어버리면 원자라는 입자로 바뀌잖아요. 원자라는 입자로 바뀌면서 얘네들이 가장 작은 입자인 이런 것들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지? 자, 그럼 이 하나의 성질과 얘네들 각각의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진 거죠. 맞니? 이런 변화가 무슨 변화야?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한눈에 딱 봐더라도 화학적 변화는 어떤 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뭐를 끊으면 화학적 변화가 생기는 거죠? 원자와 원자 사이 결합이 변화되면 무조건 전부 화학적 변화입니다. 다시, 분자와 분자 사이의 힘의 변화가 생기면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 이때는 성질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만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의 힘이 변화가 생기면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이 화학적 변화는 성질 변화가 일으킨다는 것은요. 원자 간의 결합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자 간의 결합. 그러니까 분자 간의 결합은 물리적 성질을 얘기하는 거고 원자 간의 결합은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원자 간의 결합에는요. 원자의 종류가 뭐뭐 있을까요? 원자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지구상에 있는 원자 뭐 118개까지 지금 발견했다 뭐 했다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118개밖에 없어요. 원자들이 종류가 발견된 게 인공으로 만든 것까지 포함한 거죠. 자, 원자 간의 결합이랍니다. 그럼 그 여러 가지 원자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뭐하고 뭐로? 크게 두 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크게 두 개. 금속과 비금속으로. 그러니까 원자는 금속 아니면 비금속의 원자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원자 중에 그 원자 간의 결합이랍니다. 그 원자에 대한 성질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죠? 금속과 뭐? 비금속. 자, 금속과 비금속. 그럼 얘네들이 그 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결합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될까? 결합하는 방법. 자, 우리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인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분류하면 남자,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인가요? 아니죠. 세 가지잖아요. 남자 결혼할 수 있고요. 남자, 여자 결혼할 수 있고요. 여자 결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 그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 가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이 화학도요.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합니다. 금속과 금속이 결합합니다. 그죠? 이런 결합을 뭐라 그래요?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결합을 금속 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금속 결합. 그럼 금속과 뭐가 또 결합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비금속이겠네요. 그죠? 금속과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럴까? 이온 결합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온 결합. 자,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결합이 있어.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겠지. 이건 무슨 결합일까? 공유 결합인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건데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금속과 금속이 만나서 금속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온 결합,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합니다. 자, 공유 결합의 정의는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죠? 혹시 뭐 O2 무슨 결합할까요? 무슨 결합할까요? 원자 사이에. O라는 산소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끼리 두 개가 붙었으니까 얘는 공유 결합하는 놈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Na2SO4 무슨 결합할까요? 좀 기네요. 근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금속, 황이나 산소는 비금속. 얘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그러니까 화학식만 보고도 얘가 무슨 결합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 그럼 그 종류를 금속이냐 비금속이냐를 우리가 구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화학 결합이 어떤 결합을 하고 있는지를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결합의 정의예요. 일단은 구체적인 건 다시 이제 본 수업에 설명하겠지만, 아, 이온 결합이란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거 정도. 공유 결합, 금속 결합 이런 거구나. 이게 화학 결합이죠. 그럼 결국 이런 거네요.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슨 결합일까요? 산소가 비금속 원소고요. 수소도 비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개의 원자 간의 결합, 그죠?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그럼 공유 결합, 즉 원자 간의 결합에 변화를 줬죠. 변화를 주게 되면 전혀 다른 게 되죠. 그럼 이런 변화는 이게 화학적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거는 전부 다 화학적 변화고, 이 원자의 배열이 바뀌는 과정이 화학 반응인 거죠.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핵심적인 건 이거였어요. 자, 뭐 일단 물리적 변화는 성질이 안 변합니다. 그죠? 근데 물리적 변화는 여러분 뭐와 뭐의 힘이 관여한다? 분자와 분자의 인력입니다. 근데 분자와 분자 인력은 반드시 여러분이 고려할 게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분자 간의 인력이 세면 끓는 점이 높은 거예요. 분자 간의 힘이 약하면 끓는 점이 낮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는 화학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과 끓는 점을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화학 변화에서는 분자 간의 인력이 아니라 그 구성하는 원자 간의 인력이에요. 원자 간의 힘이죠. 원자 간의 힘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결합이 있고요. 그 원자 간의 힘을 깨버리면 이건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는 거다.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화학 변화다. 알겠습니까? 자, 이걸 테마로 자, 기억을 해두시고, 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 더 나가면, 자, 여기 원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시 원래 물에서 하나 구성하는 작은 입자가 분자고요. 성질을 띠는 작은 입자. 그 다음에 그 물을 구성하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원자를 구성하는 더 작은 입자 있어 없어?
그 원자는 더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하고 뭐로 쪼개져요?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라는 핵자라는 입자로 쪼개져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가 더 있다는 얘기죠.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입니다. 이런 걸 핵자라 그래, 핵자. 자, 이 더 작게 쪼개져요. 더 작게 쪼개져. 그럼 이 더 작게 쪼개지는 거를 더 쪼갤 수 있냐 없니? 있어요. 더 쪼갤 수 있어요. 교과 과정은 여기까지 벗어나요. 여기까지 나와요. 좀 기억은 해두셔야 돼요. 자, 양성자, 중성자를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양성자를 양성자를 더 쪼개잖아요. 양성자를 쪼개면 더 작은 입자인 쿼크라는 게 나와요. 쿼크라는 물질. 근데 쿼크는 6가지 종류의 쿼크가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는 딱 2가지 쿼크가 있어요. 자, 얘도 쿼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쿼크라고 하는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우주 빅뱅 초기에 만들어졌던 우주 물질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아주 작은 입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작은 입자가 모여서 뭐가 되는 거죠? 원자,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고 그 양성자, 중성자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니? 원자가 되는 거고 그 원자가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니? 분자가 되는 거고 분자가 합쳐지면 뭐가 된다는 거야? 물질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작은 입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쿼크예요. 근데 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가 뭐냐면 업쿼크와 다운 쿼크. 자, 이 3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업쿼크라 그래. 업 다운입니다. 위아래잖아요. 그죠? 업 다운. 그다음에 아래 쿼크. 중성자는 뭘까요? 중성자는 업쿼크와 다운 쿼크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쿼크 종류 확인해 주시고 업쿼크라는 것은 가장 정기적 성질을 띠는 작은 입자입니다. 이게 얼마냐면 대략 플러스 3분의 2 정도 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운 쿼크라는 것은 마이너스 3분의 1 정도 띄는 겁니다. 전기의 성질이. 그럼 이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면은 양성자는 전기량이 얼마예요? 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양성자는 전기량이 얼마입니까?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1이죠. 그럼 우리가 양성자의 전하량 그러면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네 쿼크들의 합이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중성자는 쿼크의 전하량이 얼마인가요? 자, 업쿼크 단위 얼마다? 3분의 2다. 맞죠? 다운은 얼마지?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합이 얼마야? 0이에요. 중성자는 전기적 성질이 없습니다. 이거는 0입니다. 이건 플러스 1이고요. 전기량이 플러스 1, 0. 근데 전자는요. 이 작은 입자 중에 전자가 있죠? 이 전자는 경입자 또는 렙톤이라고 해요. 렙톤 또는 이게 경입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입자입니다. 이거는 더 이상 뭘 구성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그냥 작은 입자입니다. 알겠죠? 아주 작은 입자. 원래부터 아주 작은 입자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고요. 쿼크, 이 중성자, 양성자. 이게 양성자라 그러고 이거는 중성자라고 하는 거죠. 양성자와 중성자 요것들은 쿼크로 구성되는 더 작은 입자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 자, 그럼 물질의 어떤 순서를 알 수 있겠죠. 작은 입자들이 뭉쳐서 얘네들이 되고 얘네들이 뭉쳐서 얘네들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화학원이라고 하는 내용의 기초 내용의 전부 전 과정이에요. 어떻게 배우죠? 1단원에는 이 물질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요. 2단원에는 원자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요. 3단원에서는 분자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고요. 4단원에서는 물질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화학이라는 기본적인 원이라는 과목의 기본 내용이고요. 기초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화학의 기초, 기본적인 어떤 이론들이었죠. 자, 확인을 좀 해주시고, 자, 이제 하나하나씩을 조금 이제 역시 또 아직 기초야. 아직 이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이 좀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요, 좀 기초적인 걸 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하나 확인해 보죠. 요거 하나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지금 이제 거꾸로 들어갑시다. 가장 작은 게 쿼크인데, 쿼크 빼고, 쿼크는 이제 물리 쪽에서 더 많이 나오고요. 원자라는 것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확인할 거는요. 원자와 원소를 구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원자와 원소의 구별이 확실해야지, 이게 확실하지 못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도 다 틀려요. 원자가 뭐였죠? 원자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이게 원자예요. 그럼 원소는 뭐죠? 원소는 뭔가요? 원소와 원자는 같나 다르나? 원소는 뭘까요? 원소는 원자와 원소 같나? 원소는요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야. 한마디로 우리가 사람이잖아. 우리 모두 사람이잖아. 이건 원자예요. 나도 원자. 근데 나나 여러분이나 이름이 다 있죠. 그 이름만 들으면 성질이 나오잖아요. 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죠? 그 이름을 붙여서 성질을 알아내는 걸 원소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자는 수에 관련이 있어요. 몇 개냐 이거예요. 수에. 원소는 종류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종류. 자, 원자를 물어보면 얘는 종류와 관계 있어 없어? 원자는 종류와 상관없어요. 종류와 상관없이 뭐만 따지면 돼? 몇 개냐만 따지면 돼. 근데 원소는 종류가 중요해. 종류를 따져야 돼. 알겠죠? 종류를 따져야 돼. 원자와 원소의 차이야. 자, 여기에 금이 있고 여기에 철이 있어. 자, 금이나 철은 입자들이 모여서 된 물질이에요. 그럼 이걸 구성하는 작은 입자 하나 있어 없어? 있겠죠. 이걸 구성하는 작은 입자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작은 입자들을 뭐라 그래요? 원자라 그래요? 원소라 그래요? 원자라고 하는 거야. 그냥 작은 입자예요. 근데 이 작은 입자와 이 작은 입자는 어때? 성질이 같지 않아요. 뭘 가질 거야? 금 같지 철 같는 애 없잖아. 그죠? 왜 달라? 성질이 다르죠. 성질을 표시해야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라는 걸로 표시를 하고 분명히 이 두 개의 성질은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원자는 뭐를 표시한다? 종류와 수를 종류가 아니라 수를 표시하는 거고 원소는 뭐를 표시한다? 종류를 나타낸다. 그럼 예를 들면은 H2SO4가 있어요. 자, 몇 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이 물질은 몇 개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까? 원소 몇 개? 자, 여기서 원소라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종류죠. 지금 종류 다른 게 알파벳 다른 게 몇 개 있어요? 3개입니다. 그죠? 원소는 3가지야. 원자 몇 개? 원자. 수소라는 거 2개, 황이라는 거 하나, 산소라는 거 4개. 7개 원자로 되어 있군요. 완전히 달라져요. 원소냐 원자를 구별하지 못하면 아주 간단한 것도 우리가 많이 틀리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시간은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원자 원소에 관련된 구체적인 걸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